오늘은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가시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문학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당연히 가시리 본문 해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 중에 제일 유명한 1티어 작품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우리가 가시리 생각하죠. 그 다음에 서경별곡도 생각하거든요. 요 두 가지 작품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시리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문학 개념. 우리 음보율, 음보라는 말은 일정한 끊어읽기를 반복한다는 얘기고요. 음수율은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고려가요 일반적인 음보율은 자, 몇 음보? 3음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음수율은 3, 가운데 점이에요. 2조. 3, 3, 2조는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와 여음구인데요. 요거 두 개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가 고려가요는 분연체라고 해서 연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유시에서 1년, 2년, 3년 이런 게 자연스럽지만 고려 때 최초로 연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향가 같은 경우는 4줄이면 4줄, 8이면 8줄, 10줄이면 10줄 그냥 쭉 붙였었단 말이죠. 연구분이 없었어. 그런데 최초로 연구분이 생긴 게 언제다? 고려 때다. 그럼 이 분연체는 그 연구분이 생긴다니까 분연체 연마다 거기에 후렴구가 붙어서 연구분도 해주고 음악성을 강화해 준단 말이죠. 왜 음악성이 강화가 되냐면 후렴구는 의미가 없어요. 자, 후렴구의 특징 뭐가 없다? 의미 없다. 대부분 악기 소리나 아니면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어떤 송축 이런 내용들을 덧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음구 같은 경우는 여음구도 의미가 없다는 건 똑같은데 여음구는 매 연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여음구는 단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부르다 후후 이렇게 했다고는 감탄사 요런 게 여음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시리 같은 경우는 AA, BA 구조라고 하는데 AA 똑같은 걸 한 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다른 거 한번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런 반복 구조가 AA, BA 구조고요. 고려가요 향유축은 누가 많이 누렸을까요?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평민계층. 평민계층의 노래다. 고려가요의 그러면 귀족들은 뭘 불렀을까요? 고려가요의 고려시대 때 귀족들은 경기체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경기체가. 근데 경기체가는 굉장히 작품성이 높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은 뭐다? 고려가요다. 그래서 고려가요, 고려소교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의 특징 지금까지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3분 후. 우리가 컵라면에 물 붓고 몇 분 후에 먹죠? 3분 후에 기다렸다 먹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특징은 3음보, 분연체, 후렴구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우리 가시리 본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죠. 아까 AABA 구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가시리, 그 다음에 가시리, 그 다음에 바리고, 가시리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A, B, A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3-3음보, 3-3-2조라고 그랬었죠.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에서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음술, 3-3-2조 음술도 있고요.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름보, 요거 이름보, 요거 이음보, 아니 삼음보 1, 2, 3 해서 사음보 완성됐죠. 그죠? 그리고 요 나난 같은 경우는 혼자만 나온 요게 이제 조흥구, 다른 말로 여음구다. 이렇게 불러요. 의미 없다고 그랬었죠? 감탄사예요. 자,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 다음에 위증질과 대평성대, 요게 바로 후렴구죠. 후렴구.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님이 날 버리고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별의 상황에서 원망의 정서가 많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날로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 어찌 살라 하고, 나보고 어찌 살라 하고, 나 어떻게 사냐?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랬어요. 나 어떻게 살라 하고 나 버리고 가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역시 원망의 정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죠.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잡아서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쉐라, 서운하게 하면 아니올쉐라. 여기 욜쉐라에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 때 이게 이제 리을쉐라라는 거, 이게 이제 조선 초기 그 문법으로 쓰인 거니까 리을쉐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번역을 해볼까요? 잡아서 두고 싶지만 서운하게 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별 수능의 원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가시리의 여성화자는 이별에 수능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별을 수능하는 거예요. 왜냐면 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운하게 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별 수능의 원인이 뭐다? 이별을 수능해야 되는 이유는 재회에 있구나. 재회를 해야 하니까 님과 사이가 안 좋게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게 헤어지고 싶은 거죠. 서로님 보내옵나니. 자, 우리 서로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중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의법. 자, 중의법이란 뭐냐? 하나의 어떤 단어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경우 우리는 중의법이란 말을 씁니다. 서로님의 주체는 요 서로님의 주체를 누구로 부르냐에 따라서 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자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서로님의 주체를 임으로 생각해보면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옵나니 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임도 나와의 이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서 이별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간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서러워하는 임이든지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든지 보내옵나니. 자,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어디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가시는 듯 또 쇼쇼쇼. 요게 이제 화자의 소망이다. 가시자마자 도셔 다시 오세요. 그래서 강한 재회의 희망. 강한 재회의 희망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가자마자 빨리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다시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서운하지 않게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별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까지 알아봤고요. 아까 고려가의 대표작품인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여성화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랬죠. 두 작품 전부 다 고려가요의 대표 작품이다. 고려가요구나. 고려가요는 내가 소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고려가요, 고려소교. 줄여서 여요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로 공통점, 지금 여성 화자들이에요. 여성 화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상황 전부 다 어떻다? 이별의 상황이다.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런 점이 우리가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가시리의 화자는 어떤 화자예요? 소극적인 화자예요. 왜 소극적이냐? 이별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외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소극적으로 님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반면에 석용별곡의 화자는 적극적인 화자예요. 이 석용별곡 화자는 이별 거부해요. 그리고 님과 이별하는 장소인 대동강 강가까지 쫓아가. 이별하기 싫어서. 날 사랑만 해주면 쫓아가겠다. 나 이별 거부하고 나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너 따라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자의 태도가 가시리는 재회를 희망해요. 재회를 희망해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기다림의 자세다. 나 기다릴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석용별곡 화자는 임을 불신합니다. 믿지 못해요. 임을 불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을 건너가면 너는 강 건너편의 꽃을 꺾을 거야.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지금까지 가시리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